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생성 모형,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줄여가지고 이 논문이 나왔어요. 이안구 펠로라는 사람이 이제 쓴 논문인데 요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박사과정 때 썼다고 합니다. 요 논문인데 아마 뭐 한 7장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7장 정도였고 여기 뒤에는 이제 레퍼런스들이 조금 있고 요 간단한 논문이 또 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딥러닝에 좀 유명한 사람이 4명 있다고 했죠. 힌튼 교수님, 힌튼 교수님이 제일 이제 유명하고 르쿤이 르넷을 만들었죠. 힌튼의 제자입니다. 르넷을 만들었고 요거를 나중에 알렉스가 요거 이어받아 가지고 알렉스넷을 만들어서 딥러닝이 좀 세상에 많이 유명해졌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벤지오라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연구실에 있는 어떤 학생이 만든 게 렐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겐을 만든 사람은 이제 이안구 펠로우인데 이게 벤지오의 제자입니다. 지도 교수가 이미 벤지오예요. 뭐 지도 교수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력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진 않겠지, 그렇죠? 제가 예전에 쓴 강의 노트인데 천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읽었었는데 논문을 읽고 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논문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는 세부 분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밌겠지. 그러니까 제가 주로 관심이 있고 연구하는 분야니까 거기에 있는 그 디테일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제 큰 감동을 느끼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주력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아닌데 예전에 이제 공부라면서 읽다가 순수 아이디어에 너무 이제 압도가 되어서 이제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르쿤이 아까 이제 되게 유명한 4명 중에 힌튼, 르쿤, 그다음 벤지오, 요렇게 있다고 했는데 르쿤입니다. 르쿤이 2014년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10년간 머신러닝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아마 이게 이렇게 10년간이면은 알렉스넷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CNN을 처음 만든 그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CNN이 아니고 이제 요 논문을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사실 논문 있고 뭐 소름이 돋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 엄청난 또 대가가 이렇게 극찬을 할 만큼 중요한 논문입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제가 이거 썰을 좀 정리해서 이 만화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계속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만화를 또 여기 이 책이 있어요. 야사와 완화로 배우는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책을 좀 소개를 하는 게 예인 것 같아요. 이러한 책이 있는데 1, 2, 3권까지 있었나? 뭐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사서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심심할 때 읽었는데 금방 읽더라고요. 만화라서 그런지. 그래서 심심하시면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싶진 않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사고 싶진 않지만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반납하시면은 빌려드릴게요.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대충 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면은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이미지를 만든다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지금은 뭐 별로 특이하지 않죠. 지금 뭐 챗GPT가 나온 마당에 뭐 이 컴퓨터가 이미지 만드는 거는 이제 그냥 그 굉장히 놀라운 세상은 아닌데, 이게 그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겠지만 그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충격, 그런 거랑 비슷하게 컴퓨터가 이미지를 이제 스스로 만든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습니다, 다들. 이름이 구펠로예요. 좋은 친구란 뜻이죠. 아무튼 이제 그 뭐 이 AI가 이런 고양이 그림을 옛날에는 그릴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노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이런 거 당연히 이제 그릴 수 있다라고 믿어지죠. 그러니까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뭐 지브리풍 프사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려주잖아요. 뭐 이런 것도 그려주는 마당에 뭐 이 뭐 AI가 고양이 그림 하나 그리는 거 정도 일도 아니겠지? 아무튼 이제 그 이러한 기술이 이제 뭐 때문에 가능하냐, 이게 이제 그 게느라는 거를 이제 발표한 이한국 펠로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응 교수님 수업을 들었네. 뭔가 이제 그 딥러닝의 유명한 거장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도 교수는 벤지오로 알고 있었어요. 벤지오 교수 이제 밑에서 이제 이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되게 급히 배우고 있는데, 그 뭐 술을 먹고 있었나 봐요. 그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봅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술 먹으면서 심지어 박사가 좀 졸업 축하 파티네요.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이거는 그 이 만화책을 쓰신 분을 전적으로 믿고 설명을 하는 거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어가지고 뭐 술을 뭐 맥주로 먹었는지 뭐로 먹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복잡한 통계 분석 기법을 이제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한국 펠로운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두 개의 신경망을 만들어요. 우리는 보통 어떠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의 신경망만 생각을 하는데, 두 개의 신경망을 만드는데 그 두 개의 신경망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신경망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시키자.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겁니다. 여기 이제 논문에 경찰이랑 집회 위조범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여기 생성자는 이제 집회를 위조하는, 그러니까 위조 집회를 생성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식별자는 그 위조 집회가 이제 실제 집회인지 위조 집회인지 보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 요렇게 이제 구분해 가지고 두 개의 뭔가 물체를 만들고 그거를 막 경쟁을 시킨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무식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생성자가 있어요. 돈을 만드는데, 그 이제 뭐 위조 지폐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렇죠? 이렇게 쓰고 또 진짜 돈이 있겠지. 뭐 이제 그 요런 거를 이제 또 진짜 돈이 있는데, 이 진짜 돈이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런 거를 이제 만들고 싶은 건데, 그 경찰 입장에서는 얘가 그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건 되게 정교하게 뭔가 만든 것 같은데 너는 가짜야, 이렇게 이제 해서 디시전을 줍니다. 디시전을 주면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로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들켰네. 그러면은 얘는 반성을 하고 뭔가 이제 착하게 살고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더 정교하게 지폐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좀 더 점점 얘가 이제 디시전을 주면서 아 이건 위조야 이러면은 얘는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경찰이 볼 때 판단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같은데라고 해서 이게 진짜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잘 된 거죠.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 또 경찰의 입장에서도 얘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만약에 이거를 실수를 하잖아요. 판단에 실수를 하면은 얘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좀 더 그러니까 저 정교한 이미지가 나오면은 더 정교하게 뭔가 디시전을 그러니까 저 정교한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판단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얘도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위조범은 당연히 실력이 좋아지고 위조범의 실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경찰의 실력도 좋아져야 되겠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켜갖고 학습을 시켰는데 이거를 이제 언제 멈추냐? 결국에는 이 위조범의 실력이 너무 올라와서 진짜 위조 지폐하고 완전 똑같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그 얘가 판단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진짜가 완전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제 뭔가 이제 경찰이 이제 되게 판단을 잘하는 정말 이제 가짜하고 진짜를 그냥 100%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찰이 이제 와도 내가 정확률이 50%밖에 안 될 때 그때 학습을 멈춥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좀 크게 해볼까? 이 위조 지폐범이 지폐가 가짜일까 진짜일까 이렇게 하면 뭐 가짜 뭐 이렇게 하고 또 진짜 이미지일까 가짜일까 요거 계속 지폐구나. 드디어 다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짜라고 자꾸 판단하니까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만들어서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이제 들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짜 이러다가 요거 나중에는 이제 지폐를 딱 들고 가는데 깜빡 속았죠. 진짜? 막 이러고 이제 속았죠. 요렇게 되면은 요 지폐가 어떤 거예요?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지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요것도 이미지를 아무거나 한 장 들고 와서 이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냐 가짜 이미지냐 그러면은 제대로 된 식별자라면 이제 가짜라고 할 텐데 계속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딱 보면은 얘가 이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도 얘가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내용을 만화로 표현을 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요건데 원리를 좀 설명을 하면은 요거는 제가 영어로 썼는데 제가 영어로 좋아해서 영어로 쓴 게 아니고 논문에 있는 원문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성하는 모델은 페이커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페이커는 위조 지폐범을 의미합니다. 얘는 이제 뭐를 하고 싶냐면은 뭔가 계속 이제 페이크 커런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계속 만들고 싶고 또 이거를 판별하는 모델은 경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찰은 뭐를 하고 싶냐면은 이런 가짜 화폐를 내가 디텍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이 두 네트워크를 서로 적대적으로 뭔가 이제 경쟁을 시키다 보면은 우리의 이제 목적인 가짜의 지폐 혹은 가짜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그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로 적대적인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학습시켜갖고 가짜 이미지를 이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요거 GAN을 따서 겐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한 건데 그냥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무식한 이전 대본을 짰습니다. 위조범이 있는데 가짜 돈을 만들어서 부자가 돼야지 뭐 이렇게 해서 가짜 돈을 막 그려요. 근데 경찰은 위조범이 만든 돈을 보고 이제 이거 가짜야 하고 이제 딱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시전을 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 걸렸네, 아이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얘가 이제 정교하게 만들다 보면 이게 진짠가? 이렇게 깜빡 속아요.
그럼 이제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업데이트를 하고 얘도 그 위조 부분도 업데이트를 하고 경찰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냥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야? 그래서 혼나. 그럼 또 판별이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중에는 이거를 보고 얘가 이제 아까 이제 깜빡 속았던 이거를 보고 이거 가짜야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위조 보면 어때요? 또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또 더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얘가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 갖고 진짜 우수한 경찰이 와서 그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료 시점이죠. 굉장히 우수한 경찰도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이거는 그 어떤 말이냐면은 진짜 이미지를 0.5%의 확률로만 진짜로 말할 때 혹은 이제 가짜 이미지를 0.5%의 확률로만 그 가짜라고 말할 때 그 이 학습을 이제 멈춘다는 의미가 되죠. 0.5%의 확률이 아니고 0.5의 확률, 그러니까 50%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제 요게 겐의 원리인데 이 겐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생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판별 모형이거든요. 그 생성 모형과 판별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성 모형이 뭔지 좀 그 간단하게 쉬운 설명을 하면은 이게 그 사진 속에 들어있는 동물이 만약에 이제 개인지 고양이인지 맞출 수 있는 기기가 있다고 하고 이게 판별 모형이죠. CNN 같은 거. 어떤 기계는 개와 고양이를 내가 이제 그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면 그 그릴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기계 중에 뭐가 더 시각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뭐 딱 엄밀하게 정의된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그냥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제 그림 있는 거 보고 구분하는 거보다 당연히 개 고양이 이미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면 시각적인 정보가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이미지 자료를 이해했으면은 그러면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형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시도를 이제 한 거죠. 이한국 펠로우가. 근데 이게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거는 왜 이 사진이 있냐?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AI가 만든 사진입니다. 뭐 이제 이런 그 정교한 사진이 AI가 만들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놀라운 사실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고 이게 실존하는 인물이냐,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거는 찍는 수밖에 없어. 이거를 보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AI가 만든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되게 우수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이미지를 이제 봐도 0.5%의 확률로만 이제 맞출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이렇게 어떤 기계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계는 단순히 뭐 남녀를 구분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요거 프롬프트가 있겠지. 뭐 머리 색깔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살짝 미소를 짓고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이미지를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제 만들었을 건데 이걸 이렇게 만들 정도면은 뭔가 이제 이러한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 금발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을 구분하라라든가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라라는 거는 그 기계한테 너무 쉬운 일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렇게 뭔가 이제 생성하는 모형을 생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뭘 분류하는 이제 목적을 가진 게 이제 판별 모형이면은 뭐를 이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게 생성 모형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모형 이런 그림을 이제 생성하는 게 더 이 시각적인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생성 모형이 좀 더 우수하지 않겠냐? 판별 모형보다 그러니까 구현이 가능하기만 하면은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제가 명언이라고 했는데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그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노벨상도 받고 그냥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많은 기중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예제에 좀 맞는 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들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남자하고 여자의 사진을 보고 내가 남녀를 구분하는 게 그거를 이제 이해했다라고 이제 말하기보다, 남자하고 여자 사진을 진짜 네가 만들 수가 있으면은 그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들 수 없으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게 이 좀 생성 모형에 대한 맥락에 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설명은 이제 똑같은 생성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뭐 통계학과 버전의 설명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은 붙였지만, 요 설명도 있는 설명이고, 좀 제가 기억에 남는 또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취업 준비를 할 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통계학을 전공했고요. 통계학을 전공하고 이제 취업을 할 때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막 이제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라 가지고 통계학과 그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에 대해 갖고 저는 통계적인 이제 방법이랑 웨이블릿이라는 다중척도 방법 이러한 거를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웨이블릿이라는 게 뭐에 유명했냐면 이미지 자료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되게 유리한 기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CNN이라는 게 나오면서 웨이블릿이 좀 찬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 요건데 CNN이 등장하면서 이제 웨이블릿이 약간 찬밥 심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그냥 뭐 하나를 이제 찾아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때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도대체 이제 이 딥러닝이라는 물결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CNN은 거의 적에 가까웠어요. 적. 그래서 이거 좀 적을 잘 이해해야지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에 들어가자, 아니면은 그런 연구소에 가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갖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거를 묻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쉬운 건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 괜히 걔네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게 이제 면접에 나왔습니다. 근데 왠지 뭐 경찰 위조범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뻔한 얘기라서 그냥 논문에 써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설명했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생성 모형이다.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가 판별 모형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X라고 치고 거기에 대한 하는 이제 라벨이 이제 Y가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X, Y가 있을 때 X, Y가 있을 때 보통은 X에서 Y로 이제 가는 이러한 패턴을 학습하는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회기로 치면은 그러니까 Y는 X 베타 플러스 이제 오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X 베타 여기 있는 이 스트럭처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뭐 이 설명은 제가 시험에 내진 않을 겁니다.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기분되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Y의 평균적인 값, 요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이 X가 기본되어 있을 때 Y의 이제 분포, 그러니까 조인트 PDF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라벨을 맞추는 애들은 그냥 요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요 확률. 그러니까 X가 기본되어 있을 때 그 기본된 상태에서 Y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요게 판별 모형입니다. 판별 모형 다 이렇게 생겼어요. X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이제 Y에 대한 거를 이제 규칙을 찾는 거.
근데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은 뭐냐면은 x하고 y가 그냥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x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뭐 사진을 보고 이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 사진을 만들면은 그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에 대한 라벨, 그러니까 강아지 요거를 이제 같이 그냥 만드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이제 x고 얘가 y니까 그 이미지를 보고 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x, y를 그냥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인트에 관심 있는 겁니다. 얘는 마지널에 관심 있고요. 조건부 관계에 관심 있고. 그런데 그 이 간단한 수식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 수식을 좀 살펴보면은 요 PDF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수리통계학 시간에 이제 배웁니다. 요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얘는 요렇게 또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얻으면은 요거는 이제 그 마지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모가 마지날이 있고 여기 이게 조인트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분자는 그냥 당연히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고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분모는 여기에서 마지널을 계산해 갖고 요 수식을 계산해서 분모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은 얘를 알면은 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안다고 해서 얘를 계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생성 확률을 알면은 클래스의 사후 확률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반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은 분류 문제보다 좀 더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접 때 제가 이 수식을 쓰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걔네 대해 가지고 요런 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 그런 거는 그냥 생략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집에 와고 그냥 결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면접을 한 사람들이랑 같은 팀에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좀 비하인드를 들었는데 이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생성 모형, 판별 모형은 책에 보통 이렇게 막 써 있거든요. 이러한 설명만 들었는데 이렇게 그 통계학과라서 그런지 수식을 이용해서 좀 설명하니까 되게 인상적이었다. 우리 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게 그래도 밥벌이를 하게 해준 설명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이제 기억에 남죠.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통계학과 버전 설명 이제 쭉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약간의 이제 철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그 베프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리처드 파인만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SVM이라는 모델이 있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창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원래 제한된 정보만으로 어떤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수학적인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원래의 문제보다 좀 더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그냥 굳이 풀지를 말고 가능하면 원래의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개하고 고양이의 이미지를 구분하고 싶은 거면은 결국에는 P에 요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알면은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얘는 요거를 알아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굳이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것보다 이걸 아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끝나는 건데 굳이 얘를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제한된 정보만 갖고 문제를 푸는데 원래의 문제보다 더 일반적이면 이게 이제 원래의 문제죠. 근데 더 일반적인 문제는 이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문제를 꼬아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원래의 문제 직접 푸는 게 낫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논리에 따르면은 일반적인 분류 문제를 해결할 때
판별 모형이 그냥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모형이 굳이 생성 모형을 바꿔갖고 접근할 필요 없이 분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류를 잘하는 그냥 판별 모형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즉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할 때 그려진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그냥 잘 구분하면 끝난다는 의미지, 그냥 굳이 그거를 뭐 개하고 고양이를 더 그릴 수 있어야 되냐, 그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그 논리도 되게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생성 모형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베프닉의 원리에 좀 동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가 보통 필요한 거는 판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이제 어떤 클래스를 나누는 게 보통 이런 거지. 이런 여자 사진을 그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돈을 벌 수 있냐? 뭐 그럴 것 같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게 신기하긴 한데 뭐 개 고양이 사진 뭐 이런 거 만들어갖고 뭔가 이제 돈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갖고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수익성이 나는 거는 판별무형이란 말이에요. 판별무형은 응용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불량품 이미지하고 양품 이미지하고 막 통과시켰는데 기계가 불량품 양품을 사진만 보고 직접 판단을 해주면은 그거를 이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데, 뭐 이거는 내가 이제 어떠한 그림이 필요한데 누가 대신 그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아라 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머신러닝 응용 분야가 분류하고 이제 좀 회계에 좀 한정된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생성 모형도 인기 있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막 뒤바뀐 수준이더라고요. 생성 모형에 막 지금 거의 목숨을 이제 걸고 있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게 아무튼 마인드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생성 모형이랑 판별 모형이랑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접근 방식, 이러한 접근 방식이랑 아까 리처드 파이만이 말했던 그런 거 있죠. 진짜 이해하면은 만들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접근 방식이랑도 좀 다른 것 같고, 공학자하고 또 인문학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생성 모형들은 인문학자들한테 엄청난 영감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걔네 응용 분야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거북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거북이라는 가수의 이제 리더가 좀 빨리 죽었어요. 근데 거북이라는 가수의 리더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없으니까. 근데 거북이 커버 AI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 AI가 이 죽은 사람의 살아생전에 뭔가 이제 그러한 영상들을 학습을 하고, 그 사람이 마치 이제 실제로 이제 하는 뭐 공연을 하는 것 같이 목소리도 입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거를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막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제 수요도 있고 조회수도 그러니까 잘 나오고 감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좋거든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예전에 1920년대 서울 사진, 이건 이제 흑백일 거 아니야. 이거를 생성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칼라를 입힌다든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공학자들은 뭐 돈이 되냐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자체가 좀 감성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이런 거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송해.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송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막 뭔가 이제 많이 했습니다. 진행도 많이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별세하셨는데, 송혜 선생님이 이제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에 뭐 글을 썼다고 이제 했으면은, 그거를 살아생전 목소리를 학습해갖고 그걸 이제 읽어주는
그거를 그냥 글로 보면 되지. 굳이 그거를 왜 음성을 읽게 하냐, 그게 뭔 돈이 되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이 사람을 좀 더 생생하게, 이 사람은 이제 목소리가 우리가 많이 기억이 나니까 생생하게 그런 거를 추억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아무튼 좀 좋죠. 그래갖고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안 된다, 그리고 쓸모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게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인기 있고 많이 연구가 되는 분야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잠깐만.